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4일 새벽 6시 30분입니다. 두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어제 구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졌는데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입니다. 배임 공모 여부입니다. 배임 공모 여부, 요게 키워드입니다. 배임의 뜻은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폭리를 안겨주는 데 있어서 김만배, 유동규, 그 윗선인 이재명이 공모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검찰이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유동규, 김만배는 배임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서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한 게 아니라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개입은 누가 봐도 확실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야당에서는 몸통이다, 구속감이다, 또는 무기징역감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김만배 신병 확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권순일 대법관과 재판거래 의혹,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돌린 혐의, 그분의 정체 등에 대한 본격적 수사도 기대가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이른 새벽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최소 651억 원 이상의 배임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이게 적용 법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배임입니다. 김만배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 배임 혐의가 유죄 판결이 나올 정도로 확실하다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임 공모 등 혐의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나 전 공사의 투자사업 파트장이었던 정민영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해 지난달 14일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보강조사를 거쳐서 지난 1일 영장을 재청구했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의 배임 공모 여부 등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지 이제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정책적 판단에 대하여 배임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나오고, 검찰이 이재명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시각도 강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방향이 흘러갈지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어제 중앙일보가 입수한 유동규 전 본부장의 2차 공소장에는 이 정민용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상급자에게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최종 사업 협약서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상급자에게 요구했다는 게 이 말이 좀 안 맞는데, 이것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어떤 영향력을 얻고 이렇게 한 것 아니냐 하는 뉘앙스로 보입니다. 문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만 들어갔더라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마라, 초과 이익 생기더라도 민간업자가 다 먹도록 하라 하는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것을 수사를 하면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역할이 특정될 것이고, 여기서 이재명
시의 이제 운명이 결정되겠죠. 법적 운명이 결정되겠죠. 이재명 씨는 지난달 20일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 이익 환수 의견을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했지만은 검찰은 삭제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삭제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누군가는 삭제하라고 시켰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몸통이죠. 이 공소장에 따르면은 유 전 본부장은 김만배 남욱 그리고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민간업자에 유리한 방식의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을 짠 뒤에 공사에서 이 업무를 전담할 전략사업팀을 신설해가지고 팀 내의 투자사업 파트장에 남 변호사가 추천한 정민용 변호사가 채용되어가지고 업자와 공사가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사업의 설계, 업자 선정을 공모 시행했다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한통속이 됐다는 겁니다. 범죄 집단이 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여기 이런 사태를 이재명이 몰랐다고 하면은 바보고 알았다면은 이제 각오해야죠. 정민용 씨는 2015년 파트장입니다. 변호사입니다. 이 사람이.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공고하는 과정에서 추가 사업 이익 배분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 신청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한다는 사업 개발 계획 파트장의 건의를 2차례 묵살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그 이후 화천대유가 공사의 확정 이익 수령 및 초과 이익 환수 제한 내용을 담은 사업 협약서 초안을 제출하자 개발사업 1팀장 등은 5월 26일 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추가한 뒤에 화천대유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양심적으로 활동을 했네요. 그런데 하여튼 화천대유 측의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상황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튿날 5월 27일 오전 이 수정안이 전략사업팀에 전달되자 정민용 파트장은 직급상 상급자인 김 팀장 등을 불러가지고 해당 조항을 삭제한 사업협약서 재수정안을 다시 기한해 회람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일종의 하극상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는 것은 상상의 영역이 아니라 수사를 하면은 밝혀지겠죠. 이에 따라 개발사업 1팀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여기가 아주 요 대목이 제일 중요합니다. 삭제한 재수정안을 그날 오후 다시 기한했고 이튿날 회의에서 화천대유 측에 재수정안을 제시했고 6월 15일 공사의 추가 사업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된 사업협약이 최종 확정되었다.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걸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공소장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유동규, 김만배 두 키맨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두 사람 위에 있었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불러서 조사를 하고 혐의가 인정되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하는 쪽으로 검찰이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정치 상황과 또 연결될 겁니다. 예컨대 윤석열 또는 홍준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구도가 형성이 되고 언론의 후속 보도가 계속 강해질 때, 등을 밀어붙일 때 검찰이 더 확실한 수사 태도를 취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